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정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막 쉽게 빠지니까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중간에 오는 정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저도 55kg에서 한 51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잘 빠졌었는데 51에서부터 50, 49 여기까지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정체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들은 쉽게 빠지는 것 같고 또 남들이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또 식단을 얼만큼 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나? 혹은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하나? 싶은 분들 분명히 그런 생각한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정말 사람의 몸은 다 달라요. 이 사람이 먹는 걸 내가 따라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빠지는 만큼 제가 빠지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운동을 이만큼 한다 해서 저한테 그 운동 강도가 맞는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해보고 겪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남이 적게 먹는 거 따라하고 남이 운동을 강하게 하는 거를 따라했다가는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와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체중계를 믿지 마세요. 체중계를 믿지 말고 눈바디랑 수치를 믿으세요. 사실 인바디도 그날 전날 내가 뭘 먹었는지 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도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제 눈으로 봤을 때의 내 몸 혹은 내가 즐겨 입는 옷을 입어보고서 판단하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수치를 재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너무 안 빠진다 싶으면 내가 내 기초 대사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 기초 대사량에 비해서 너무 적게 먹어서 근손실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방은 축적하고 또는 다이어트를 너무 압박적으로 해서 수면장애가 와서 부종이 심하게 온다든지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너무 많이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패턴이 어떤지 잘 생각해보고 어떠한 점을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 대사량만큼은 먹고 운동하자입니다. 운동을 저는 도저히 못해요, 안 해요 하면은 사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을 뺄 수는 없어요. 식단으로만 살을 빼려면 어찌됐건 내 기초 대사량보다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질 텐데 운동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딱 그 식단을 안 하면 바로 요요가 오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기초 대사량만큼은 먹고 운동으로 마이너스 칼로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평균 여자는 1100에서 1200 정도 기초 대사량을 갖고 있어요. 저도 한 1220 정도가 기초 대사량이에요. 근데 저는 생활 운동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저는 지금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1500? 600 정도로 먹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유지어터가 아니라 살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00에서 최대 1500 정도 드셔주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의 에너지는 섭취해주기 때문에 근손실은 오지 않고요. 또 운동으로 마이너스 칼로리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씩 빠지겠죠? 그렇게 탄탄하게 살을 빼다 보면은 정말 요요가 쉽게 안 오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식을 먹든 저녁에 외식을 하든 어찌됐건 저도 제 나름 1500칼로리를 내외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00, 1700 좀 오버해서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공복 유산소로 좀 칼로리를 지방만 태워주는 편이고요. 다음날은 최소한이라도 건강한 식단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식단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피드를 보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적게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정말 대략적으로만 봐도 아침에 한 200칼로리 내외, 점심에 3, 400? 많아야 400? 그 내외. 그리고 저녁은 정말 200?
많으면 300?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다 해봤자 하루 열량이 700~8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숨 마셔도 숨 쉬고 그냥 딱 생활하는 것만 다 해도 1200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정말 마이너스 몇백 칼로리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정말 막 0.8kg씩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살이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오히려 무기력함만 늘고요. 수면장애가 오고요. 음식에 대한 무서움, 강박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사실 힘들어요. 다시 건강하게 음식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자기 건강관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정말 이 방법은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하게 살을 빼고 싶다 한들 저희가 뭐 아이돌을 해서 데뷔를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최소 기초 대사량을 알아보고서 거기서 100, 200 정도 더 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운동을 거기다가 추가로 꼭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탄단지를 골고루 바꿔가면서 먹자입니다. 손 무엇? 다이어트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다이어트는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아직도 많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이 생기면 요즘 다이어트 하기 정말 좋아졌다 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닭가슴살도 정말 맛있게 나오는 종류도 정말 많고요. 요즘은 프로틴 빵처럼 단백질을 빵으로 섭취할 수도 있고요. 정말 뭐든지 질리지 않게 바꿔가면서 먹어줘야 다이어트를 즐겁게 요요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수화물도 무조건 고구마다? 절대 아닙니다. 고구마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고구마만 먹으면 정말 고구마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잡곡밥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뭐 옥수수도 있고 통밀 식빵 같은 것도 사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다이어트가 질릴 때쯤 닭가슴살 넣은 통밀 식빵 샌드위치를 많이 해먹었거든요. 근데 전혀 살 빼는데 지장 없었어요. 사실 뭐 백미 같은 경우나 뭐 감자 같은 애들도 뭐든지 적당히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네, 몸에 좋은 탄수화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 이건 안 돼. 잡곡밥, 무조건 잡곡밥이어야 돼. 백미는 절대 안 돼. 아예 이런 강박을 가지는 거를 제일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도 뭐 뻑뻑한 닭가슴살이 지겹다 하면은 닭 안심살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데 닭가슴살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칼로리나 뭐 단백질 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뭐든 정말 적당히만 먹으면 사실 닭다리살 이런 것도 드셔도 되거든요. 너무 크게 강박을 갖지 마시고 딱 예쁘게 내 그릇 안에 어떤 거를 담더라도 적당히만 담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정말 많아요. 계란, 뭐 새우, 낫또, 콩, 뭐 등푸른 생선, 뭐 해산물, 꼬막 뭐 이런 것도 정말 칼로리 낮고 쭈꾸미도 100g에 뭐 80몇 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 양은 거의 닭가슴살과 맞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새우에 있는 새우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거든요. 근데 새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저희 몸에 이론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꾸덕한 그릭 요거트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로서 그래서 요즘 그 프로틴빵이랑 요거트를 정말 즐겨 먹고 있거든요. 뭔가 디저트를 먹는데 단백질 섭취하는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지방.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몬드는 좀 챙겨 먹었던 편인데 일단 맛있어서 요거트랑 더 잘 어울리고 근데 전혀 살 빼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오히려 아몬드 같은 거는 적당히 먹어주면 몸에 있는 나쁜 지방을 걸러내주는 역할도 하고 아몬드는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아몬드를 꾸준히 먹고서 이 광이 좀 나기 시작했거든요, 피부에 진짜로. 그래서 엄마도 아몬드를 드시면서 효과를 좀 많이 보셨고 그래서 아몬드는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리니까 항상 구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정량은 하루에 21개라고 하는데 저는 아보카도도 즐겨 먹고 다른 지방도 많이 먹기 때문에 하루에 한 9개, 10개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든지 식단을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제 레시피 영상을 보면서도 이거는 내 집에 없지만 대체할 만한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먹어봐야겠다 이러면서 나만의 요리도 만들어보고 그런 재미를 찾으시면서 아주 즐겁게 다이어트 식단을 만드시면 너무 큰 스트레스로 안 다가와서 폭식이나 그런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도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당연한 거지만 관가하고 계시는 거,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자입니다.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건강관리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살을 빼는 게 아니더라도 정말 사실 삼시세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뭐 저도 엽떡, 교촌 이런 거, 명란핫도그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것만 먹으면 단기간에는 행복할지라도 결국은 몸에 적신호가 오고 그게 날 힘들게 하고 살은 또 더불어 딸려오겠죠. 그러면 더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어떤 게 진짜 행복한 건지 약간 혼란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적당한 선에서 즐기면서 뭐 약속이 있으면 그날을 오늘은 나도 마음껏 먹고 싶다. 하지만 마음껏 드시고 평생 외식하면서 저녁에 과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드시더라도 그 다음날 무산소 운동 하셨다가 유산소 운동 하시고 그 다음날만 좀 너무 고칼로리만 피해서 드셔주시고 운동을 좀 해주시면 정말 그 전날 먹은 거는 다 없애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강박을 갖지 않고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먹지 뭐 이런 생각 가지셔도 좋아요. 대신 그게 맨날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 성형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재밌게 다이어트 식단을 해먹으면서 이 맛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면서 자극적인 음식도 맛있어요. 저는 지금도 외식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먹으면 다음날 클린식이 땡겨요. 저는 그렇게 됐어요. 정말 예전엔 저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먹던 거에서 조금씩 욕심내지 말고 바꿔가다 보면 멀리 지나 있을 때는 정말 180도 달라져 있는 내 입맛과 습관 성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해줘도 정말 예전에 아무것도 안 할 때의 나에 비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요. 정말 내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그래, 이 정도 노력하는 게 어디야. 정말 잘하고 있어. 어찌됐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 자신한테 너무 가혹해지지 말자고요. 화이팅!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법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모두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또 다음 영상을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해에는 더 자주 봐요, 우리. 그럼 안녕!